용기가 나지 않아 보관만 하고 있다가 뒤늦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댁과 참 많은 갈등을 겪으셨던데 저 역시 시댁과 있었던 분노할 만한 사건이 있어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이들 분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원한 복수까지 담겨 있으니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쇼킹한지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자랐는데 남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빠가 구청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여러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능력 있고 훌륭한 분인지 제 능력은 별개였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지냈습니다. 공무원으로 평생을 지낸 아빠의 모습을 봐서 그런지 저는 공무원에 큰 관심이 없어 평범한 대학을 나와 평범한 회사에 다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제 나이가 30이 되자 아빠 엄마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며 여러 남자들의 사진을 들고 와서 선자리를 주선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30이면 아직 어리다고요. 벌써부터 결혼하라고 등 떠미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전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 결혼을 할 테니까 사진 좀 치워주세요. 제 마음을 확실히 전했지만 부모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애비가 곧 있으면 은퇴인데 그 전에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냐? 내가 구청장일 때 네가 시집을 가야 좋은 집안에 들어갈 것이고 대우도 잘 받을 거야. 지금이야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시집을 가게 되면 알게 될 거다. 혜진아, 아빠 말씀 들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야 네가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지낸다니까. 너도 네 아빠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조금이라도 편해. 부모님은 괜히 결혼을 미루다가 나중에 볼품없는 남자와 만날 거라며 나이를 더 먹기 전에 결혼하라고 일렀습니다. 저는 계속 반기를 들었지만 부모님 소원이라고 해서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선자리에 나온 남자는 법인 사업을 운영하는 오너였어요. 하지만 저는 억지로 나간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건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혜진씨, 사진으로 뵙는 것보다 훨씬 미인이시네요. 사실 저는 엄마가 등을 떠미는 바람에 억지로 선을 보러 나왔거든요. 결혼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나 성화를 내시던지 어쩔 수 없이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혜진씨 얼굴을 보니까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 진우씨도 억지로 나오셨어요? 저도 똑같아요. 아빠가 은퇴하기 전에 저를 꼭 시집 보내고 싶다고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항복하고 말았다니까요. 아, 그럼 우린 만나자마자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은 거네요. 아, 혜진씨, 이왕 이렇게 된 거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다 들어가도록 해요. 혜진씨한테 매달리지 않을 테니 부담 가지시지 말고요. 그래서 전 진우씨와 맛있는 조개구이집을 가서 저녁을 먹으며 술까지 곁들여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술을 마셔서 그런지 진우씨의 솔직한 모습을 보자 호감이 생겼죠. 저는 인생관이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돈, 명예, 지위 이런 건 하나도 욕심이 안 나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랑이긴 하지만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버는 사업가이니 여기서 더 크게 뭘 이루고 싶진 않습니다. 오, 멋지신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인생이 돈과 명예 이런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면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사는 것처럼 말이죠. 역시 혜진씨는 예쁜 얼굴만큼이나 생각하는 것도 지혜로우신데요. 이거야 원. 억지로 등 떠밀려 선을 보러 나왔는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으니 어떡하죠? 저기 혜진씨, 우리 사귀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혜진씨가 진심으로 좋습니다. 술을 마셔서인지 진우씨는 대담하게 사귀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진우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
더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좋아요. 저도 진우씨가 좋은 사람 같으니 계속 만나보고 싶어요. 그렇게 술을 마시다 연인 사이가 되기로 약속했고 달콤한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6개월 동안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다투지 않았고 서로에게 아주 잘 맞는 이성이라는 걸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양측 부모님의 성화대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답니다. 당연히 조건을 보고 선을 봐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일사천리로 상견례까지 마치고 신혼집과 혼수에 대한 의논도 누구 하나 불만 가지지 않고 이야기를 끝냈답니다. 석 달 뒤 저와 진우 씨는 결혼식을 올리고 해외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 들어가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죠. 비록 선을 보고 인연을 맺었지만 이만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남편을 깊이 사랑했고 그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답니다. 한편 친정아빠는 결혼 전 신신당부했던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려고 여러 사업가들과 투자자들을 남편에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사업은 2배 이상으로 커져서 사무실을 옮겨야 했고 직원들의 수도 2배로 늘려야 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덕분에 사업 매출이 엄청나. 구청장님 인맥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젠 돈 걱정 없이 살아도 되겠어. 그래서 말인데 당신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내조하는 게 어때? 우리 2세도 가져야 하니까 당신이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2세? 난 벌써 아이를 갖긴 싫은데. 우리 결혼한 지 몇 달도 되지도 않았잖아. 난 신혼을 더 즐기고 싶다고. 게다가 직장을 벌써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 그래?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그래야지. 대신 회사 일이 힘들면 당장 나오도록 해. 그러게 무탈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큰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친정아빠가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머리와 온몸을 다치셨답니다. 그래서 팔다리의 인대 수술을 받으시고 뇌출혈 수술까지 받게 되었죠.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병원에만 계셔야 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되자 남편과 시어머니와 남편은 한달음에 달려와 함께 가슴 아파하며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시기도 했고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사돈,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그래도 힘내세요. 하루빨리 쾌차하셔서 우리 애들이 자식도 낳고 예쁘게 사는 거 같이 봐야죠. 장인어른, 얼른 일어나세요. 아직 사위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누워 계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혜진이 슬퍼하는 거 그만 보고 싶다고요. 신사방, 고맙네. 내가 딸 시집은 참 잘 보낸 것 같아 마음이 놓여. 자네 세월이 흘러도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내 딸을 보살펴줘야 하네. 약속할 수 있지? 당연하죠. 저는 이미 혜진이를 제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회복하세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틀에 한 번씩 꼭 병원에 들러 아빠를 웃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후유증이 심했는지 날이 갈수록 몸이 안 좋아졌고 전형적인 환자의 모습으로 빼빼 말라갔답니다. 그러다 아빠도 지치셨는지 잠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엄마는 숨을 거둔 아빠를 붙들고 눈 좀 떠보라고 고함을 쳐봤지만 편한 곳으로 가셨는지 엷은 미소를 지으시며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흘 동안 밤을 지새우며 함께 슬퍼해 주었고 정신 못 차리는 저와 엄마를 연신 위로하며 진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3일장을 치르고 집에 돌아와 며칠 동안 누워만 있었는데 남편이 직접 죽을 써주기도 했고 저를 씻겨주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을 다잡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동안 저를 위해 노력해준 남편을 위해 보양식을 차려주었답니다. 여보, 이게 너 뭐야? 기운 없는 사람이 무슨 삼계탕을 끓였어? 당신이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아빠 장례식에 상주도 대어주고 기력 없는 나를 돌봐준 게 너무 고마워서 차려봤어. 물론 앞으로도 자주 해줄게. 고맙긴. 부부끼리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이와 저는 그날 이후로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남편의 사업은 작은 위기가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그이는 밤새워가며 회사에 남아 여러 방법을 강구했답니다.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거래를 끊어버리는 거래처 때문에 남편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한데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껄끄러울 거 잘 알아. 그런데 지금 이 위기를 막으려면 돈이 좀 필요하네.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재산이 있으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얼마나 힘들면 당신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 내가 당신 아내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엄마한테 말해서 빌려보도록 할게. 고마워 여보. 당신이 나를 살린 거야. 그렇게 다음날 친정을 찾아가 엄마께 상황을 설명해드렸고 아빠가 남기신 재산의 일부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혜진아, 한 번은 도와주지만 다음은 없다. 나머지 아빠 유산은 나중에 너에게 물려줄 거야. 아무리 사이여도 아빠 재산을 다 넘겨줄 수는 없단 말이야. 명심해야 한다. 알겠어 엄마. 그이도 이번이 고비라서 힘들게 부탁한 거야. 그렇게 아빠의 유산 중 5억을 빌려 남편의 사업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이는 급한 불을 끄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말을 연신했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위기를 맞지 않겠다고 약속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더 지났을 무렵 남편이 또다시 돈이 필요하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재산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아니지. 장인어른 보험금 나왔어? 아무래도 철저한 분이시니까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으셨겠지? 그래서 말인데 한 10억 정도만 빌릴 수 있을까? 이번에 회사에서 크게 돈이 들어갈 때가 있어서 말이야. 보험금은 엄마가 수령하셨겠지. 그런데 당신 또 돈 필요한 거야? 지난번에 급한 불 다 꺼서 돈 빌릴 일 없다며. 지난달에 엄마가 다신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어떡하지? 그러자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비비며 답답하고 힘든 속을 드러냈습니다.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생겨서 말이야. 아무래도 사업이 확장되면서 돈 들어가는 곳이 천지야. 우리 엄마한테 손을 벌리긴 했는데 그걸로는 역부족이야. 당신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그 장인어른 보험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대신 돈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갚을게. 그렇게 급한 거야? 알겠어. 이따가 친정에 들러서 엄마랑 얘기해볼게. 너무 기대하지는 마. 남편의 부탁대로 친정엄마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도리질을 하며 아빠의 목숨값을 빌려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5억이나 빌려갔으면 됐지. 이번에는 10억이나 빌려달라고? 신서방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길래 매번 위기를 맞는 거니? 게다가 네 아빠가 생전에 기가 따갑게 한 말이 있어. 나와 네 아빠 중 누군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보험금은 오롯이 혜진이 너를 위해 쓰기로 말이야. 이 돈은 내가 지고 있다가 사위가 아닌 너를 위해 쓸 거란다. 나중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가만히 둘 거라고. 그러니까 신서방에게 미안하게 됐다고 전해주고 무리하게 사업하지 말라고 일러줘라. 엄마, 그이도 가족인데 꼭 그래야겠어? 그이 혼자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남편이 잘 되면 나도 똑같이 잘 되는 건데 말이야. 그러지 말고 생각 좀 다시 해주면 안 될까? 혜진아,
아빠도 안 계신데 남편한테 막 퍼주는 건 옳지 않아. 그리고 그동안 신서방이 네 아빠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 더 이상 신서방한테 도움 주는 일은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엄마는 저를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시며 돈을 빌려주길 거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이해해달라고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아주 무섭게 말이죠. 뭐? 장인어른 보험금과 남은 재산을 당신을 위해 쓰겠다고? 그럼 난 뭔데? 당신이랑 똑같은 자식 아니었어? 아, 이거 실망인데? 장모님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보다 나한테 선을 긋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럽네.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기분이 더럽다니. 엄마가 시간이 지나면 어련히 알아서 주실 거라잖아. 내가 그 돈을 나 혼자 다 쓰겠어?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몇 번을 말해. 이제 보니까 장모님 아주 계산적인 사람 같다. 당신도 장모님 그대로 닮아서 앞으로 계산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못 벌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 아니냐고. 당신 지금 사업 때문에 앞뒤가 구분되지 않는가 본데. 정신 차리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 저는 남편의 억지에 기가 막혀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이가 먼저 사과할 때까지 대화를 나누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저와 친정엄마가 잘못했다며 어떻게 한 가족이 되어서 치사하게 나올 수 있냐고 짜증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 때문에 급격히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정나미가 떨어져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를 기다렸지만 그이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얼마 뒤 이 상황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는데 역시나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세아가, 너희 친정엄마는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려고 묵혀두는 거니? 그냥 네 남편 사업하는데 도움을 좀 주면 덧나니? 네가 말 좀 잘해서 도와주면 안 되겠냐? 어머님, 저희 엄마가 워낙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하셔서 힘들 것 같아요. 지난번에 5억이나 해줬는데 한 달 만에 10억을 달라니까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 참, 돈 가지고 치사하게 뭘 하는 것도 웃기지만 사돈이 너무하다. 하나밖에 없는 사이 부탁인데 어쩜 그렇게 냉랭하게 나오실 수 있니? 나라면 며느리를 위해 그만한 돈을 턱 하고 내놓을 거야. 암만 생각해도 사돈은 너무 이기적이다. 그래서 저는 사과의 말을 드리며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돈 얘기는 그만해달라고 말씀드렸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늘 불만스럽고 짜증 섞인 모습으로 저를 대했답니다. 게다가 시댁으로 불러 살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얘, 너는 언제까지 회사에 다닌다는 핑계로 시댁을 멀리할 거니? 이제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러서 청소도 좀 하고 밥도 차려주도록 해라. 남들의 며느리가 해준 밥을 날마다 먹는다는데 나는 여태껏 한 번도 네가 해준 밥을 얻어먹어 본 적이 없잖니. 네? 제가 음식 솜씨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얘 좀 봐라. 음식 못한다고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네. 못하면 배워서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업 운영하는 내 아들이 너희 집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니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결혼 전에는 내 아들을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당당하게 말하더니 지금 꼴이 뭐니? 누가 보면 우리 집안이 사기 결혼 당한 줄 알겠단 말이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그의 사업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요. 회사를 거의 2배로 늘려주셨다고요. 그리고 이전에 큰돈을 빌려드렸잖아요. 참, 그깟 5억?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스름돈 수준이야. 그리고 네 친정아빠가 해준 건 사업하는 사람을 소개해준 게 전부야.
나머지는 내 아들이 이룬 거라고. 생각할수록 네 친정엄마 너무하는 것 같다. 게다가 너는 내 아들 정도 되는 남자랑 결혼을 했으면 엎드려 절이라도 올려야 할 판 아니야? 여하튼 잔소리 말고 매주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며느리 노릇을 하고 돌아가거라. 저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괜히 말대답을 한 번 더 했다가 시어머니가 격노해서 더 심한 말을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는 조금 어색해진 채로 시어머님과는 불편한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다시 전처럼 사이좋은 가족이 될 거라 믿으며 시댁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드시지 않았는지 늘 잔소리만 잔뜩 늘어놓았고, 남편은 저 때문에 사업을 축소하게 되었다며 온갖 짜증을 부렸답니다. 지금이라도 장모님한테 돈 좀 달라고 하면 안 돼? 회사 직원들을 잘라야 할 판이라고. 여보,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돼? 엄마는 당신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조금 더 없으시단 말이야.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주실 생각인데 왜 이렇게 욕심을 내? 그리고 사업이 안 되는 건 당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업 규모를 좀 줄이도록 해. 뭐? 지금 날 가르치는 거야? 당신이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멋대로 떠들어? 나더러 능력이 부족하다고? 나한테 부족한 건 처갓집이야. 조건 맞춰서 결혼했으면 그에 맞은 보상을 주고받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그런데 지금 봐. 당신은 사업가 남편 덕에